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 연결 사업을 약속하면서 경북 동해안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포항 지진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3,300억 원대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했는데 기존 정부 집계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가 2020년 도시계획 목표 인구를 85만 명으로 잡았는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 행정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 연결 사업을 약속하면서 경북 동해안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해선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지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북한 경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동해선 연결 사업입니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포항, 영덕, 북한 원산과 나진, 러시아 핫산으로 이어지는데 우선 철강도시 포항은 북한 최대의 철광석 산지인 함경북도 무산광산 등에서 동해선을 이용해 북한산 철광석과 무연탄을 쉽게 들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는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북한 대진과 북창 지역에서 무연탄 92만 톤을 구매해 사용하기도 했는데 특히 북한산 철광석 도입 가격은 호주나 캐나다산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산 무연탄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 원가 상승으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 활성화는 포항철강공단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포항시 등 동해안 지자체들도 북방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국제 불빛 축제와 동북아 CEO 협력 포럼 등을 통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중국 훈춘시 등 북방물류 거점 도시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중국 훈춘시 항만국에 공무원 1명을 파견해 중국 동북 삼성의 물동량이 북한 나진을 거쳐 포항 영일만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북방 물류망 개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과 또 러시아 극동지방의 풍부한 자원을 영일만항으로 유치화돼야만이 영일만항이 크게 활성화된다는 판단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이러한 도시와 관계를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경상북도도 평양 경주 실크로드 대축전을 북한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남북 교류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방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TF팀을 구성합니다. 포항시 북방경제협력사업 추진TF는 미래전략산업과와 국제협력관광과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해 물류,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비전 선포식을 열고 5가지 핵심 정책과 15가지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인 지역 균형 발전을 토대로 대기업과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메카 실현, 인간 중심의 문화 르네상스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자치 분권 부지사를 신설하고 포항에 지진연구소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시장 예비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소아청소년 병원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초중고 무상급식 등 보육과 여성, 교육 분야 맞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시가 2020년 목표 인구를 85만 명으로 잡고 엉터리로 도시계획을 만들었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타도시에 비해 폭락했고 각종 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해 지역 경제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30년 포항시 도시계획 인구를 70만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10년 전에 만든 2020 도시계획 85만 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 일변도의 정책이었고 현재는 거기에서 탈피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보자는데. 포항시의 인구는 51만 명, 85만 명을 기준으로 10년 가까이 부동산 정책을 편 결과 폐해가 심각합니다. 대규모 지구 단위 계획을 남발해 미분양 공동주택이 부지기수입니다. 올 3월 현재 총 분양 가구 수는
12,439가구, 2,170가구가 팔리지 않아 미분양률은 17%에 이릅니다. 여기에다 허가를 받아놓은 미개발지는 양덕 2지구와 베다니아 지구, 4.1지구 등 7개소 2,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향후 시의 개발 구상에 맞게 활용될 시가화 예정 용지도 7곳이나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뚝 끊겼고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10%인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포항만 가격이 폭락해 상대적으로 포항 시민의 자산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서울 경기도권이나 충청권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거나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포항시만 지금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미분양이 쌓이면서 지진 피해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포항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시작한 경제 자유구역 사업은 수익성이 불확실해 10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고 두호 마리나 사업도 성공 기대감이 낮아졌습니다. 도시의 양적 팽창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안타깝지만 성장만이 꼭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 아니더라도 또 질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역시도 좀 너무 양이나 어떤 개발, 늘려간 확장 이런 것 말고. 철강 경기 호황과 대통령 배출에 따른 개발 기대의 편승에 밀어붙인 도시계획은 결국 소수의 토지 소유자만 이익을 보고 대다수 시민은 손해를 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지난해 포항 지진의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3,323억 원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피해액 546억 원에 비해 6배나 많은 수치로 이 가운데 자산 손실이 2,566억 원, 경제활동 손실액 75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6.13 지방선거, 동네 일꾼 제대로 뽑읍시다. 연속기획 오늘은 경주시 현곡 황성지역 기초의원입니다. 무려 10명의 예비후보가 나선 가운데 보수 대 진보 대결 양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현곡 황성지역의 가선거구는 무려 10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관 출신의 김태현 후보가, 자유한국당은 현곡 생활안전협의회장인 김수광 후보와 경주시 업무평가위원인 정연백 후보, 현 시의원인 이동훈 후보가, 민중당에선 박근혜 퇴진 경주운동본부 위원장을 맡았던 이문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현곡면 새마을협의회 총무인 김철민 후보와 지난 선거에서 21표 차로 낙선한 전 시의원 이종표 후보,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인 남우모 후보, 경주청년회의소 사무국장인 권영화 후보, 현 시의원인 한현태 후보가 나섰습니다. 현곡 황성지역은 상대적으로 청장년층 인구가 많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이번 선거도 교통과 교육, 복지 등 주거권 개선이 쟁점입니다. 체육시설, 스포츠센터나 수영장이 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 인구 비례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이 규모가 작고 또 시설이 조금 낙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2금장교 건설과 폐철도 활용 방안, GMO 없는 무상급식, 고교 평준화 시행 등이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보수와 진보 성향 후보 간의 정책 차이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경주 지진 이후 첫 지방선거인 만큼 지진과 원전 안전 대책은 의회의 큰 변수로 점쳐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도 득표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독식할지 아니면 무소속과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이변을 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보수 교육단체 교추본이 주도하던 경북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에 임종식 후보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임 후보는 교추본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특정 후보를 지원해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이같이 밝혔는데 앞서 안상섭 후보도 교추본의 단일화 중재를 거부하는 등 경북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업계에서는 농정 공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농정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지역 농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농업 공약을 가장 먼저 내놓은 곳은 정의당입니다. 65세 이하 농민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형 농민기본소득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농민이 농업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땀 흘린 대가를 받고 안전한 먹거리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헌법 개정과 정상회담 등의 굵직한 현안에 밀려 농정과 가장 관련 있는 지방선거에서조차 농업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져 있다는 게 농업계의 시각입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계는 자치농정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농업계 출신 후보자의 비례공천 의무화, 국가와 지역의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 10대 농정 공약을 채택하고 정치권에 공약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도 안 하고 있고 정부는 장관도 없고 이런 산적한 문제들 어떻게 푸느냐, 그건 걱정이 큰 거죠. 농민단체와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복농정연대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분권, 자치농정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농정으로 또 자치농정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바람에 이제 정치권과 후보들이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수은오염으로 논란이 된 형산강과 구무천 일대에 대해 포항시가 오는 8월까지 중금속 안정화제 시범 살포 작업을 벌입니다. 중금속 안정화제는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과 제올라이트 성분으로 연말쯤 하천 퇴적물 일부를 수거해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덕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 예정지 땅 주인 38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땅을 매입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판결문에서 땅 매수는 사법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법률적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땅 주인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돼 피해를 봤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해 직무 권한이 정지됨에 따라 강철구 부시장이 경주시장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강철구 권한대행은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 지방선거 기간 엄중한 선거 중립 자세와 함께 원리 원칙에 입각해 공직기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내렸는데요. 울진과 영덕 일부 지역에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도 높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초여름 더위가 주춤해졌습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그쳤는데요. 울진과 영덕에는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공기 질도 좋아졌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소 떨어졌는데요. 내일 낮 기온 17도에서 21도 분포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9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 다가오는 연휴에는 따뜻할 전망이고요. 다시 일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